자,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용의 월가이드 시간이고요. MTN 이항용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파월 의장이 발언을 하면서 시장이 급반등을 해서 기분은 좋긴 한데 사실 또 뭐 냉정하게 돌아보면 파월 의장이 우리가 모르던 얘기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반등할 만한 거리인가 싶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맞습니다. 그 파월 의장의 말을 곰곰이 오늘 따져보면 다 들었던 얘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른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혹시라도 다른 소리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최근에 몇몇 블러드 총재를 비롯한 몇몇 약간 강성 발언이 있었던 거거든요. 네네. 사실 그거조차도 큰 틀에서 보면 맞는 같은 얘기인데 오늘 다시 한번 지난번에 있었던 연준 이후의 기자회견과 거의 동일한 발언. 다만 이제 12월에 어떤 금리 인상 속도를 좀 둔화할 수 있다는 것들 재확인한 정도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주시장에서는 나름 큰 영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오늘 다시 4% 넘게 네. 상승했고요. S&P 500과 다우지수도 모두 2% 넘게 오늘 급반등했습니다. 11개 섹터 모두 상승한 것도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3일 만에 S&P 500이 상승하는데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파월 의장이 도대체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파월 의장 이분이 이제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연준에 하고 하다 보니 엄청 학식도 높고 지식도 높고 영어 자체가 상당히 고급스러운 용어를 씁니다. 그렇죠. 네. 근데 줄여서 보면 진짜 별거 아닌 말인데 여기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름 최대한 직역을 했는데요.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충분한 억제 수준에 접근함에 따라서 금리 인상의 속도 완화하는 것은 타당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쉽게 해서는 금리 인상 속도를 좀 둔화시켜야 된다. 둔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더 끝까지 들어보면 인플레이션의 싸움을 끝내기 전에 오랫동안 제한적인 어떤 정책을 유지해야 된다. 유지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계속하고 어떤 인하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다. 이런 쪽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정책 금리 상의 어떤 큰 움직임이 변화 없을 것이고 다만 시간적으로 좀 짧아질 수 있기 때문에 먼 게 2023년 말이나 2024년 정도의 눈높이가 낮아지는 정도로 아마 시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다시 한번 금리가 3.6%대로 들어간 거 최근에 3.75까지 어저께 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달러가 약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방향성을 갖다는 것 정도의 의미를 두시면 좋겠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오늘 이제 미국 동부 시간으로 보면 1시 반부터 했거든요. 우리나라 2시 반, 3시 언저리부터인데요. 그때부터 이제 이 그림은 금리의 그림입니다. 금리요. 금리가 급락하는 시점을 바로 찍어드렸고요. 그러다 보니 말씀드렸다는 대로 기대 정책 금리인데요. 기대 정책 금리가 한 달 전, 일주일 전, 어제 오늘인데요. 제 파란색 진한 게 오늘인데요. 상당히 좀 낮아졌다라는 정도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달러도 오늘 조금씩 하락하는 것으로 이어지면서 달러는 11월 들어서 4.2% 정도가 하락했거든요. 늘 말씀드리지만 달러가 하락하는 것 자체는 모든 사람들한테 거의 모든 사람들 글로벌 금융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여러분들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호재인식할 수 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우리가 중요시 부여해야 되는 것은 S&P 500 기준을 보면 달러가 1% 올라갈 때마다 이익은 0.5% 정도 크게 보는 사람, 약간 적게 보는 사람 0.3인데 쉽게 해서 0.5% 정도 이게 감소 효과가 네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달러 인덱스를 기억하시는 분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106 언저리, 105 언저리인데요. 이게 114, 5 막 갔었거든요. 네네. 그때가 언제냐면 10월 말에서 11월 초입니다. 그때를 기억하시면 언제 시점이냐면 이번 3분기 실적은 다 끝났다고 보셔야 되겠는데 그때가 딱 빅테크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 상당히 이제 그들의 상계 자체가 달러 약세가 내년에도 그 달러 강세죠. 달러 강세가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경고성 발언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달러의 강세에 따라서 매출에 좀 마이너스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균 빅테크가 5에서 6% 정도 매출에 마이너스 요인이 있었고요. 이간 8% 정도 네네.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망 자체가 어두웠는데요. 그게 이제 최근에 보면 많이 내려가고 12월에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내년 1월 말 중순 이후부터 발표될 빅테크의 실적이 상당히 오히려 반전의 계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도 오늘 시장에서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근데 관점에서 그 말씀하셨던 게 이제 달러 강세가 가장 극심했던 게 11월 말 이 정도. 네, 10월 말 11월 초였죠. 11월 말 12월이면은 네. 사실 그때 시점에 그 기업들의 실적은 네. 굉장히 안 좋았던 거잖아요. 그리고 전망 자체가 안 좋았죠. 전망 그럼- 가이던스 자체가 안 좋았죠. 1월에 발표되는 실적은 안 좋지만 가이던스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네. 3분기 실적이 상당히
마이너스 0이 많았고 네네네. 그때가 이제 10월 말이면서 눈높이가 워낙 높아졌다면 안 좋게 얘기했기 때문에 실제로 12월까지 내지 1월까지 발표될 어떤 어닝의 실적에 따른 발표 1월 중순부터 나올 이후의 발표는 생각보다 상당히 나쁘지 않을 거다. 네. 오히려 가이던스보다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보면 어찌됐건 금리가 내려가고 달러가 내려가는 것은 저는 상당히 기폭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많이 손해봤던 것 자체가 많이 되돌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 말씀드렸습니다. 비트코인이 오늘 소폭 좀 반등했지만 결국 보면 이번 달에 많이 하락했는데요. 결국 보면 금과 은이 이제 반등을 많이 했거든요. 네네. 이번 한 달 동안에 보면 금과 은이 꽤 많이 올라가면서요. 한 달 동안에 보면 금은 작년 5월 이후, 은 같은 경우에는 2년 만에 최대 폭으로 일단 반등이 일단 선망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경제 지표에서는 3분기 GDP 수정치가 좀 상향된 거는 어찌 보면 부담일 수 있지만 ADP 민간 일자리가 2021년 1월 이후 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거든요. 네네. 증가율이 확 떨어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걸 원하는 거거든요. 네. 일자리 고용 시장이 약간 둔화되길. 우리 한국 현실과는 완전히 반대거든요. 이런 고용 시장이 약간 둔화되는 것에 대한 관점 이런 것들이 뭐라 그럴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 주 발표될 고용 보고서에도 나름은 조금 영향 미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장이 계속 좀 반등을 해줄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일단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2008년 이후 지금 올해까지 지금 많이 회복했다고 하더라도요. S&P 한 15% 그리고 저 나스닥 이런 추세를 가면 아마 20% 안짝으로 좀 하락으로 줄여줄 수 있겠지만 2008년 이후 최악의 한 해는 불가피하다고 일단 보셔야 돼요. 웬만하면 이거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플러스 나기까지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제 연말까지의 어떤 장세죠. 특히 이제 지난주부터 해서 소위 산타 랠리가 가능성, 뭐 12월을 어떻게 좁게 보건 넓게 보건요. 그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1987년 이후에요. 87년 이후 3대 지수와 러셀까지에서의 월별 등락률을 보면 11월과 12월이 상대적으로 강했던 건 분명히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별 상승 확률까지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는데요. 상대적으로 보면 러셀 2000 그리고 S&P 500, 나스닥 모두 상당히 상승 확률은 60에서 많게는 80%까지 12월에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에 그런 추세가 갑자기 나빠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오늘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불과 2주 앞으로 다운 시장에서의 금리 인상 속도의 둔화, 이건 50pp 금리 인상을 찍어준 거거든요. 네. 이렇게 보면 이렇게 갑자기 훅 내려갈 가능성은 이렇게 그럴 걱정은 크진 않다라고 저는 일단은 해석하고 싶고요. 각 지수가 이제 탄생 이유가 생겨난 이유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그 12월 달의 상승 확률과 그리고 등락률 한번 살펴보면 다우지수는 71%가 상승했고요. 평균 1.4%가 올랐습니다. S&P 500은 73%의 상승 확률이고 평균 1.4%. 나스닥은 이제 1971년 이후만 보면 61%가 상승했고 평균 등락 상승했고 평균이 1.7% 올라갔습니다. 러셀이 저는 더 좁습니다. 1987년 이후 아주 강세장이 이어졌기 때문에 83%가 상승했는데 이렇게 보면 이제 각 지수가 120년 된 것도 있고 뭐 40년밖에 안 된 거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전체 역사적 평균이 되겠고요. 동일선상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1990년 이후 3년만 보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네. 러셀 2000이 가장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요. S&P나 다우보다 나스닥보다 오히려 다우지수가 더 올라갔다는 거거든요. 1990년 이후만 보면은요. 그래서 여기서도 많은 분들이 여전히 오늘 같은 경우에도 기술주가 좋고 반대했기 때문에 야, 기술주를 물타야 된다는 생각하실 분이 엄청 많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확률상으로 보면 연말까지 보면 최근에 한 30년 동일선상에서 보면 오히려 다우지수가 더 올라갔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서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하실 거는 분산 투자를 안 하셨으면 분산 투자를 단 한 주부터 시작하셔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참고적으로 다우 주식 중에서도요.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은 아마 올해도 상당히 강했고요. 내년에도 상당히 이걸 좋다고 얘기하고 있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제일 많이 상승률이 컸고요. 그리고 홈디포가 그 다음이었다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신 것과는 많이 달랐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별 움직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종목들이 올랐는데 어떤 종목들이 눈에 띄었을까요? 오늘 뭐 다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죠. 많이 떨어진 것들, 빅테크나 큰 주식 중에서 제일 많이 떨어진 것이 지금 테슬라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무려 7.6%가 올라갔고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 훨씬 더 떨어졌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S&P 500보다도 거의 지금 한 50%더 떨어졌습니다. 그래요. 이게 거의 유례가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애플이 오늘 4.8% 반등할 때 마이크로소프트는 6.1%. 즉 오늘 올라간 폭은 많이 떨어진 폭에 반비례했다라는 정도 해석하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홈헬푸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요즘 최근에 아주 강했던 것들인데요. 엇갈린 실적이 나면서는 주가가 좀 많이 좀 내려가는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이제 디즈니인데요. 디즈니는 사실 밥 아이거가 온다면은 무슨 말을 하더라도 호재 인식합니다. 뭘 하더라도 인식하다 보니 이제는 어떤 이사회 조직 개편 그리고 업무 조정 그리고 이제 뭔가 좀 앞으로의 사업에 대한 비전 이런 것들이 다 바뀔 거다. 이제 엊그저께 이제 타운홀 미팅을 직원들과 했거든요. 네네.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디즈니가 또 3%는 올라가면서 여전히 어떤 소위 능력 있는 경영자에 대한 평가를 좀 받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이 시장에 대해서 월가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까지 정리해 주세요. 냉정히 보면 오늘 전체적인 시장은 주가는 올라갔지만 리서치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흥분해서는 곤란하다는 시각이 오늘은 다수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야르데니 리서치의 애들 야르데니 박사이자 지금 CEO가 되겠는데요. 소프트 랜딩은 분명히 내년 경제가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 엄청난 강세장은 없다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23년에 4,800, 올 초가 2,4,800 몇십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4,900, 5,000 넘어가길 원하잖아요. 근데 이게 내년에 안 된다. 쉽지 않다는 얘기하면서 앞으로 2년 정도 지나야지 최고가가 가능하다라는 다소는 기대감을 약간 억누르는 시각이 다수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사이 미국 시장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었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 굿모닝 글로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통해서 국내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잘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